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1주차 복습을 총 6일 동안 해서 쭉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감이 좀 오세요? 저희 문제 풀어봤었던 내용들 다 하나하나 문제마다 선지를 뽑아서 그걸로 OX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기출 문제에 대한 회독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7일차 어저께 목요일 날 올라간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들이 지금 보시는 이 빈칸 채우기 자료입니다. 빈칸 채우기 자료는 이미 이 자료의 원문, 내용 정리 표를 제가 수업과 함께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한번 써본다는 느낌이 강한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쓸 때 외우지 말고 그냥 책 보고 쓰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외워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암기를 작정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현재 봐야 하는지 좀 고민하시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 빈칸 채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혼자 채우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랑 같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행정의 성격. 자, 경합성과 배제성 가지고 행정의 성격을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정확하게는 행정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재화의 성격이고 그 재화에 정부가 왜 개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 비경합성, 비배제성 바로 공공재, 다른 말로 집합적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합재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바로 행정의 성격이다. 하지만 행정의 성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개입하죠. 행정은. 지금 보시는 비경합, 배제. 요거는 이건 요금제라고 얘기했고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여기 특성 중심으로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사척재화, 시장을 통해서 거래될 수 있는 가장 기본 재화, 물론 가치제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바로 요거 공유지에 비극 발생하는 이재화, 우리가 공유재 혹은 공유자원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 보시면서 경합성, 배제성 다 정리하고 있는지, 특징과 예시 다 기억하는지, 정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기까지 싹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입니다. 제가 정치행정 1원과 2원에서는 일단 주인공이 행정이 되어야 하고 이 행정이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정책 결정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내용을 구분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요구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정치행정 1원이고요. 가치 판단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럼 정치행정 2원이 됩니다. 당연히 정치적 성격 얘는 나타나는데요. 얘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등장하게 됐던 배경, 정치행정 2원론이 등장했었던 건 1880년대 역관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운동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정치행정 1원론은 뉴딜 정책. 경제 대공황 시기에 뉴딜 정책 나타났던 그 시기, 그거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정리하셔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사회적 자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내용 정리의 부분들을 보시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내용들이 자, 사회적 자본,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이나 특성들을 설명한다. 뭐 이건 너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밑에 특징은 책에 써 있는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형태의 네트워크고 자발, 협력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고 특징 보실 때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호혜주의. 사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보시면서 빈칸 채워주신 내용이거든요. 달달달 외워야 한다기보다는 아 맞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지 요 정도 거래 비용 감소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형성이 되고 감소시킬 수 있고 형성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측정이 어렵다 측정이 불가하다 또는 측정이 곤란하다 뭐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1-4의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자 공공재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비경합 비배정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불가하다 그래서 공적으로 공급시켜야 한다. 그 다음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 들어가겠죠. 제3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이나 비용, 이에 대한 부작용 얘기할 거고요. 규모의 경제로 인한 독점이 바로 자연스러운 독점, 자연 독점. 시장에 소수의 기업만 존재합니다. 불안전 경제.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가 대칭적이지 못한 것, 정보의 격차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뭔가를 집어넣는 과정을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 정도지. 아주 정확한 단어를 꼭 써야 돼. 이런 부담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정부 규제의 유형이요. 제가 이 유형은 구분하는 기준을 딱 보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역별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기업의 본원 활동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지대추구나 포획이라는 정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 경제적 규제였죠. 그게 아니면 사회적 규제. 수단에 따라서요. 우리가 직접 규제 또는 명령 지시적 규제, 간접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 제가 빈칸 채우기에는 직접이랑 간접이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꼭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명령 지시와 시장 요인이 훨씬 더 외우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목적에 따른 규제, 리플리와 프랭클린, 경쟁적 규제, 경제적 규제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죠. 보호적 규제, 사회적 규제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규제의 주체에 따라서 누가 규제하느냐, 직접, 정부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위임을 맡긴 단체가 하느냐, 아니면 구성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규제의 대상. 우리 수단도 규제할 수 있고요. 투입 규제죠. 과정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 규제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결과물. 성과에 대한 규제, 산출 규제도 나타날 수 있죠. 성과 규제나 산출 규제의 다른 말이 아니니까 그냥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입하는 방식.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바로 포지티브의 방식. 그리고 반대로 허용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일부가 있으면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 1-6번의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게 되면 격하게 싸우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익 집단 정치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모두 다 분산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발생하는 게 대중정치. 암기가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하고요. 여기만 잘 메꿔주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규제로 인한 편익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찬성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겠죠. 반대를 굉장히 집중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이게 기업가 정치. 여기가 클라이언트의 정치, 고객 정치. 그래서 제가 보통 사회적 규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고 경제적 규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규제 영향 분석. 규제의 영향을 객관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하고 분석합니다. 규제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대상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모든 규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현존하는 지금의 규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규제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질 때. 그래서 여기는 규제의 비용을 더욱더 열심히 분석해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 그거 위주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표의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마무리 복습을 저랑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저희는 두 번째 수업의 내용들도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수업의 내용 아시겠지만 일단 정보 실패부터 들어갑니다. 비용 부담자와 수익자가 괴리되어서 과잉 소비 비용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 비용, 편익의 절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괴리, 절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관료들이 사적 목표를 설정하는 걸 내부성 문제라고 표현하고요. 정부의 독점적 생산 구조로 인해서 과잉 생산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X의 비효율. 정부의 개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파생적 외부 효과.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 기업들을 좀 봐주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규제해요. 당연히 지대가 발생하겠죠.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권력의 편제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다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을 민간화시키죠. 그래서 민간 위탁이란 방식도 있고요. 계약을 통한 민간 위탁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정부가 100% 비용 부담해서 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붙이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면허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민간 조직 이용자 민간 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 서비스 제공 권리를 부여해서 이용자인 국민들이 비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도 있어요. 민간 조직에게 현물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용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 이거는 바우처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셀프 헬프,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서 서로 간에 돕는 행동을 한다라면 이거를 자조 활동. 근데 사실 자조 활동보다는 셀프 헬프가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 발론터리 서비스, 자원봉사, 완전히 제3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이 공공부문의 민간화에 이러한 형태의 유형들이 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민자유치 방식도 보셔야 돼요. 민자유치 방식은 뭐 비호까지 포함하면 크게 5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구분할 때는 4가지의 방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용자에게 사용료로 수익을 취하는 방식, 오퍼레이트 방식. 정부에게 임대료로 수익을 취하는 방식, 리스 방식. 운영 시 소유권을 민간이 갖습니다. 그럼 소유권 넘기기 전에 먼저 운영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 될 테니까 BOT. 여기는 운영 시의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빌드를 하고 먼저 트랜스퍼한 다음에 오퍼레이트 하는 방식. 자, 상대적으로 지금 이쪽 방식 볼게요. 여기는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방식 B, 그다음 L, T 방식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죠. B, T, L 방식. 그래서 지금 보시는 트랜스퍼 시점과 오퍼레이트 리스의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내용 보시는 건 크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2의 내용 끝내고요. 여기서부터 행정 같이 갈까요? 자, 공익에 대한 얘기죠. 공익은 보편적인 거야. 절대적 선의 가치이고 구성원들의 전체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공익의 실체설. 아니야, 공익은 사익의 합이야. 그냥 타협하고 상호작용하면 그 과정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공익이 도출될 수 있어. 요게 과정설. 그래서 실체설과 과정설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나누는 거 큰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정의에 대한 얘기할까요? 요거 중요해요. 무지의 베일에 둘러싸인 원초적 자연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게 정의이다. 그래서 정의의 1원리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평등에다가 방점 찍으시면 안 되고요. 자유에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유. 자유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원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가 아시겠지만 기회 균등의 원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리. 이 원리의 두 번째 원리. 이게 차등의 원리고요. 차등 원리의 핵심은 최소 극대화의 원리입니다. 순서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시죠?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행정의 수단적 같이 가볼게요. 합법성은 법치 행정 얘기하고요. 그 다음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민주성은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을 나눈다고 했죠. 대내적으로는 요거예요. 행정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 하지만 대외적인 민주성,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사이먼과 디징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던 합리성, 수단이 목표의 달성, 목표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 특히 사이먼의 이 절차적,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산출이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효과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에서 중첩이나 여분을 확보하는 것, 가외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럼 넘어갈까요? 자, 이제 행정학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미국 행정학 초기 성립 과정에 대한 얘기죠. 해제, 매직입니다. 해밀턴의 연방주의, 제퍼슨의 자유주의, 메디슨의 다원주의, 그 다음 잭슨 민주주의. 사실 기본 저희 기출문제 선지들을 통해서요, 굉장히 상세하게 알아봤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밀턴의 연방주의가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행정학의 성립에 일단 기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골격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기출 선지들로 살을 붙여주셔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복습 자료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라도 일단 다 채우고 정리하면서 기출 선지를 여러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2-8입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과학적 관리론. 네, 다 초기 행정학 내용들이죠. 경영학의 기법들이 행정에 도입되었을 때 나타났던 그러한 이론들이고요.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인 능률성. 그 다음 인간관계론은 사회적인 능률성 강조한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특징, 주요 학자들 다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행태론과 신행정학까지 갔죠. 행태론은 아시겠지만 행태의 규칙성. 행태. 이걸 연구하죠.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연구할 수 없다. 이게 사이먼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정치행정 새 이원론과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제 조건 하나하나의 개인들을 잘 관찰하면 그걸로 이론 노출할 수 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이렇게 씁니다. 그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요.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을 연구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도 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런 것도 얘기했고 사실 특징을 문제를 가지고 진짜 많이 설명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할 때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자, 2-10번 마지막입니다. 신행정론이죠. 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격동기 혼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등장하게 됐었던 대표적인 계기, 바로 미노브룩 회의입니다. 실천적이고 처방적인 연구의 형격을 가지고 있고
특징 보시게 되면 사회적인 형평성이 이때부터 강조됐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현실 적합성, 적실성, 분권화, 참여 이런 것들이 다 신행정론의 특징. 그래서 이 신행정론 관련된 이론들이 후기 행태주의, 현상학, 비판행정학, 담론 이론,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티 같은 그러한 인간 중심의 행정들도 대부분이 신행정론에서 파생되어진 내용들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까지 쭉 정리해 주시면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이러면 신행정학까지 내용이 다 정리가 됩니다. 어떠세요? 네, 이 빈칸 채우기는 내용 정리를 막 되게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번에 딱 잡아주는,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개념들이 막 흔들리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약간 지지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처럼 기출 복습을 잘 하시고, 선제 복습을 잘 하시고, 마지막 날에 꼭 이걸 가지고요.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좀 단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1주차의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계획적으로 진행할 거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2일차 수업들, 2주차 수업들, 금요일 날 진행했던 수업들의 복습 자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